台湾인 백조미와 대만의 사위 최세은입니다. 대표적으로 처녀 귀신이 나와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자신의 자유연애가 방해받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되었는데 그 며느리가 내부에서 말도 못할 박해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원한이 쌓이고 그것들이 분출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시댁을 파괴하고 복수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죠. 그렇게 보면 한국에서는 확실히 복수가 원한 구조 그리고 귀신의 구조로 가요. 안녕하세요. 대비도크 최세은 백조미입니다. 최 교수님, 네. 어렸을 때 혹시 귀신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겠죠?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좀 이상하기도 하고. 드라마도 봤죠. 아, 드라마도 보고. 네. 그러면 스스로 네. 친구에게 뭐 누구 놀리려고 네. 그런 무서운 이야기 해본 적 있습니까? 일단 귀신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무서운 이야기 네. 혹은 신기한 기담, 네. 괴담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거 안 무서웠나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좋아했던 것은 그 이야기 자체가 네. 신기하고 또 무섭고 그러기도 하지만 네. 그 이야기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 혹은 인간에 대한 아주 깊은 원한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았던 한국의 90년대 대중문화가 흔히 말하는 오컬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기 특히 때문에 뭐 영화 이런 거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10대 때 이미 귀신 영화 이런 것들은 귀신이 나와서 무서운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요. 인간. 사람이 더 무서워. 그 아야,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때문이에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맞아요. 귀신들이 네네. 사실은 귀신들의 원한이 네. 귀신이라는 무서운 형태로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카타르시스가 저는 그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귀신이 사람을 놀라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우리台湾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인 제가 말하는 중화권에서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뭐 귀신과 관련된 요괴와 관련된 뭐 이런 책들 아주 대단한 책들 너무너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태평광기라든지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려자의 요제라든지 네. 너무 풍부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약간 유럽에서 동화책 이렇게 꾸미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곳에 있는 구전 전설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모아서 그거를 엮어서 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유명한 작가도 자기 혼자 그거 다 발명해내지 못해요. 혼자 구상하지 못하고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한 100개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 대부분은 어떤 촌에 가니까 어떤 마을에 가니까 여기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겼다 등등, 아니면 저 집은 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또 파고했는데 중화권에서의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 그러지만 거의 귀신이 없어요. 이상하죠.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귀신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그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괴담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나오는 건 귀신이 아니라 요괴입니다. 그게 바로 중간쯤에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천당, 지옥 뭐 이러면은 또 우리 지금 지상이라고 하면 연옥이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쯤이 아닐까? 인간하고 요괴는 같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 속에 가치관들이나 세계관이 담겨 있는 것인데 한국에서의 이런 귀신 이야기 혹은 기담이나 괴담에는 굉장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해받고 피해받는 여성이 어떻게 가부장제 사회에서 특히 시댁이라는 공간에서 원한을 쌓게 되는 과정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처녀 귀신이 나와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자신의 자유연애가 방해받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되었는데 그 며느리가 내부에서 말도 못할 박해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원한이 쌓이고 그것들이 분출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시댁을 파괴하고 복수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죠. 그렇게 보면 한국에서는 확실히 복수가 원한 구조 그리고 귀신의 구조로 가요.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 중에도
자신이 사모하는 어떤 연인이 있었는데 그 연인과 결혼을 못하게 되어서 총각 귀신, 몽달 귀신이 되는 그런 구조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한들이 나타나고 그게 사적 복수가 되는데 굉장히 즐거운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으스스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뭔가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한다는 것.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사회가 여전히 이어져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동물들과 관련된 것인데요. 동물이요? 네. 동물은 어떻게 표현할까? 혹시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뭐 간을 빼먹는다, 토끼, 거북이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면은 다른 그 진짜요? 구미호가 네. 대표적이죠. 구미호. 네. 그래서 인간 사회를 동경하고 인간이 되고자 하는 어떤 신령스럽고 영명한 어떤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이 계속 오랫동안 수련을 해 오다가 결국은 그것이 사랑에 의해서 좌절되고 결국은 그 과정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연 속의 하나의 일부로 남는 슬픈 어떤 상실의 비극 구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중화권의 기담이나 괴담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특히 음력 7월에 귀신 잡는 귀신이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이 잡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귀신을 잡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귀신의 우두머리예요. 염라대왕도 이 귀신한테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진짜 살아 있었던 인물인데 아시죠? 타이완에 엄청나게 많은 사찰들이 있잖아요. 네. 무슨 묘, 무슨 궁 이렇게 이름이 돼 있는데 네. 바로 그런 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서유기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서유기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서유기도 원래 서양의 잔혹 동화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디즈니랜드에 나오는 그런 항상 해피 엔딩이 나오는 원래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각색이 되면서 그렇게 예쁘게 변했고 한국의 장화홍련도 대표적인 아주 무서운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원래는 아마 더 무서웠을 거예요. 이거는 완전 지금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도 다르고 마찬가지로 중화권도 또 그랬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사람들이 원한도 얘기도 했고 또 이 지방의 어떨 때에는 그 지방 풍토 때문에 풍경 때문에 이야기를 지어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 생각으로는 권력 때문에 내가 여기 사람들을 내 손 안에 넣고 내가 명령을 해서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종교적인 이런 힘을 빌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최근에 한국에서 나오는 오컬트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그동안에 그 문학에서는 굉장히 비중이 적었던 판타지 혹은 이 옛날에는 귀신 이야기라고 불렀고 지금은 오컬트라는 아주 멋진 이름으로 부르는 문학 장르가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이런 어떤 식민지 시대 혹은 권위주의 시대, 냉전 시대, 국가 폭력을 입은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파묘, 파묘라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뭐 전건우 작가에 나오는 그런 소설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민지 시대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사람들을 옥죄었는가를 공포물로 재조명을 한다거나 혹은 이 6.25 전쟁 때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도연맹이라는 그 국가폭력으로 많이 살해를 당했죠. 또한 한강의 소설도 사실 소년이 온다도 어떤 맥락에서 보면 일종의 영혼 이야기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그 당시의 시대를 조망하는 어떤 영혼의 관점에서 시기를 바라보는 것들이 굉장히 공포와 또 오컬트의 소설에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굉장히 새로운 종류의 문학의 영역을 또 넓혀가는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새롭고 문학의 영역을 넓혀간다. 이거는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는 이 중화권에 있는 그런 책들을 주로 보니까 책을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원토록 유행 뭐 지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해마다 봐도 그게 다 재밌고 어떻게 그렇게 잘 썼을까?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투영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오늘 나병 특집 으스스했죠. 여름 아주 좋은 내용, 재밌는 내용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야기 듣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너무 좋습니다. 최 교수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대배도 여기서 끝마칩니다. 진행의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서운 이야기. 네.